여러분, 헐미스 AI 에이전트로 직원 만들어서 활용하고 계신가요? 헐미스를 쓰다 보면 직원이 자연스럽게 2명, 3명 늘어나게 되죠. 저도 그렇게 늘어나서 여러 직원들을 두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늘리고 나서 쓸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셋업하는 일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짜지 못하면 결국 첫 번째 직원에게 답을 받고 그걸 복사해서 또 두 번째 직원한테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 작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헐미스 에이전트에서 별도의 세팅 없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 간 협업을 하기 좋게 봇 모드라는 거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헐미스 데스크톱 앱의 봇 모드를 살펴보고 활용해볼 만한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유형의 일을 이 봇 모드로 실행하면 좋은지도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봇 모드에서 말하는 봇이라는 게 엄청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존에 헐미스에서 프로필이라고 불렀죠. 그 직원 한 명 한 명을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그 헐미스 프로필이 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프로필을 활용하는 UI, UX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헐미스 에이전트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일반 세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헐미스 에이전트 데스크톱 앱에 들어가 보면 각각 그 프로필을 선택하고 세션을 추가를 해가지고 작업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 세션이고요. 두 번째로 새롭게 생긴 게 봇 모드의 봇챗입니다. 요거는 헐미스 에이전트 봇 모드에서 로스터, 즉 이제 프로필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프로필에 해당되는 고정된 챗이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항상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멘션 넘기기 기능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요청할 때 마치 슬랙에서 우리가 직원 이렇게 멘션 하는 것처럼 골뱅이 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직원한테 작업을 자동으로 위임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룹 챗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룹 카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봇을 2명에서 6명 정도까지 한 방에 묶어놓고 서로의 답을 보면서 그룹 카톡 하듯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 넷 중에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이제 맥락이 다른 직원과 공유가 되어야 되는 일인가를 따져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직원별로 나눠서 그냥 각자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1, 2번 위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직원한테 이 맥락을 공유해가지고 다른 아웃풋을 받아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3, 4번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연하겠지만 봇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시키면 모델 호출이 늘어나고 토큰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무조건 그룹 챗으로 다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헐미스 데스크톱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봇 모드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앱에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헐미스 에이전트 newsresearch.com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버튼 있죠? 아직 앱 깔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게 아마 버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셨을 때 만약에 업데이트 해야 될 게 남아있다 라고 했을 때는 최신 업데이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업데이트는 일단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죠. 백엔드는 만약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호스팅어 VPS를 쓰고 계시다면 여기 도커 매니저에서 본인이 그 설치한 헐미스 에이전트 도커가 있죠. 요거를 누르고 업데이트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재배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PC에다가 설치를 하셨다 라고 했을 때는 그 PC에서 터미널 같은 데서 명령어 치셔가지고 헐미스 업데이트 치셔서 업데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는 앱에서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라고 써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나오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도 굉장히 이 헐미스 에이전트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할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나우 선택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앱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까지 해주셨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앱에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세션스와 보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뜬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 에디터가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고 디폴트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드를 활용하시려면 여기 이제 봇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봇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기존에 자비스, 뉴턴, 해밍웨이 이렇게 3명의 직원을 추가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자동으로 떠 있습니다. 활용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원들이 하나의 탭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로필까지 떠야 정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만약에 클라이언트만 업데이트 해주고 백엔드가 좀 이전 버전이다 하면은 안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백엔드 부분까지 호스팅업 VPS나 개인적으로 PC에 설치하셨으면 PC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이게 잘 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봇을 그냥 이 화면에서 바로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플러스 누르시거나 밑에 보시면 New Agent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헐밀스 프로필 생성했던 것처럼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보통 업로드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내가 프로필 이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저는 VPS를 연동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샘플 VPS에서 만들 거고, 뭐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에 보시면 어떤 프로필 기반으로 만들 건지, 뭐 디폴트인지 뉴턴인지 해밍웨이인지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모델 프로바이더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생성까지 하게 되면은 에디트 프로파일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킬이랑 툴이랑 뭐 MCP 요런 것까지 다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성한 다음에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여기서 다 세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졌죠. 여기서 뭐 소울MD 같은 것도, soul.md도 이제 뭐 VS 코드 같은 걸로 내가 파일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soul.md 있죠? 여기서 그냥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것도 어떤 걸 켜줄 건지 여기서 다 선택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룹 챗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룹 챗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좌측 상단에 New라고 또 눌러보시면 New 그룹 챗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카톡에서 그룹방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면 돼요. 누구를 포함할 건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시로 뭐 신제품 출시 검토를 하는 그룹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2명에서 6명까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방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레드 달아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히 테스트해볼 업무는 샘플로 제가 모노데스크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케이블덕 미니라는 신제품의 상세 페이지 첫 화면 문구랑 뭐 고객 FAQ 같은 그런 마케팅 관련 작업들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예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실제 업무 케이스를 예시로 해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하실 때 여러 문서를 이제 에이전트들이 참고를 해야 되면 먼저 문서를 하나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VPS 연동해가지고 여기 모노데스크 샘플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뭐 클레임 바운더리, 커스터머 피드백, 프로덕트 브리프 이런 것들을 미리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요청할 때 경로 주면서 여기서 필요한 문서 읽어서 작업을 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세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좌측 하단에서 뭐 원하는 직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또 추가를 하고 여기 폴더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 선정을 하겠죠. 아까 만든 폴더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세션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요청하고 그것도 답변 나오면 받아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또 요청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전체 PM이 자비스다. 그러면 PM한테 그냥 바로 요청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요청하는 게 바로 본 모드입니다. 여기서 그냥 업무를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비스한테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자비스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세션이 하나 뜨는데 이 세션이 항상 자비스를 눌렀을 때 뜨는 메인 세션입니다. 자, 그럼 이 메인 세션에서 이렇게 작업을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케이블덕 미니 출시 준비에 PM을 맡아달라. 그리고 분석 입력 폴더를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에 보시면 add newton이라는 걸 붙였어요.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멘션 넘기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비스한테 업무를 요청하는 거지만 이렇게 뉴턴을 멘션을 하게 되면 자비스가 뉴턴한테 보내야 될 작업을 다시 본인이 정리를 해가지고 뉴턴한테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요청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또 자비스가 요약해서 저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턴한테 따로 가가지고 업무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전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PM한테 누구한테 이런 위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만 합니다.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을 해보면 일단 보시면 지금 제가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고 이렇게 경로를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경로를 알려주는 게 좋은 게 저는 지금 자비스한테도 업무를 시키지만 자비스가 또 뉴턴한테도 업무를 시키죠.
해밍웨이한테도 업무를 시킬 수 있고, 그럴 때 이렇게 경로를 알려주면 그 직원들도 경로가 넘어가면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파일들을 다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지금 DM, 뉴턴, 케이블.pm PM 텍스트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 요청을 할 건지를 본인이 알아서 또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지금 분석 요청을 전달했다고 하죠. 뉴턴한테 전달했고 답변이 도착하면 출처 확인한 다음에 자비스 PM의 관점으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죠. 체크하는 거를. 그리고 뉴턴 쪽에 가보면 요 메인 헐미스한테 요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위임 작업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과는 받았는데 여기에 바로 제대로 요약을 해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방금 돌아온 뉴턴의 분석을 PM 관점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요청한 것처럼 인사이트 3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인된 뭐 제품 사실, 그 다음에 공개 전에 사람을 확인해야 될 항목들, 그 다음에 해밍웨이한테 넘길 컨텐츠 제작 브리프, 요런 거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죠. 이 방식이 업무를 시킬 때 좀 직관적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시키게 되면 내가 대표라고 했을 때 뭐 전체를 조율하는 자비스라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매니저랑만 보통 소통을 하죠. 그리고 각 분야의 담당자들은 매니저가 직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자비스 매니저한테만 업무를 요청을 하면 이 매니저가 알아서 뭐 뉴턴이나 해밍웨이 또는 뭐 다른 직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고 최종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를 한 명 두고 그 매니저랑 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업무다. 그런 유형의 업무는 이 본 모드에 보챗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담당자 기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우선이고 거기에 여러 명들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 여러 작업들을 복잡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만들고 세션들을 추가해서 하는 작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 모드가 무조건 더 좋다 라기보다는 담당자 기준으로 어떤 돌리는 업무들의 경우에 이 UI가 좀 더 편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그냥 자비스한테만 내가 요청했는데 뉴턴한테도 업무 요청해서 작업받아서 결국에 저한테 그냥 자비스가 뉴턴의 결과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고 또 뒤에 해밍웨이한테 할 작업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해밍웨이는 이제 컨텐츠를 담당하는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카피 같은 것들을 생성을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해밍웨이한테 들어갈 필요도 없이 자비스한테 지금 모든 맥락이 들어있잖아요. 뉴턴의 결과물까지 포함해가지고 맥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밍웨이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방금 자비스 너가 정리한 PM 브리프와 뉴턴의 근거를 바탕으로 뭐 상세 페이지 첫 화면용 헤드라인 3개와 FAQ 초안을 작성을 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비스가 본인이 생성한 요약 그리고 뉴턴의 근거 바탕으로 또 해밍웨이한테 업무를 핸드오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또 드래프트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업무를 어떤 식으로 넘길지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했죠. 작성해서 왼쪽에 보시면 해밍웨이 쪽으로 또 여기 요청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 지금 해밍웨이 액티브 나우에 떴죠? 그리고 해밍웨이 쪽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헐미스한테 요청이 들어왔다고 멘션이 되어 있죠? 요 헐미스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가 이제 대표 모델이기 때문에 대표 모델은 헐미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 요청을 했고 백그라운드로 작업 요청이고 답변이 나오면 또 저한테 알려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검토형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초안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의 여러 가지 업무 요청들을 각 직원들한테 요청해서 PM이 요약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 그룹 챗 기능이죠. 신제품 출시 검토를 하는 그룹 챗을 하나 열어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모두 이제 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성한 문서들의 경로를 먼저 알려달라고 자비스한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룹 챗에 포함을 시켜줄게요. 자, 그럼 나왔는데요. 여기 권장 파일 사용 순서 있죠? 요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그룹 챗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출시 검토로 넘어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이 앞에다가 제가 신제품 출시 관련해서 검토 논의를 진행해줘 라고 하면서 add everyone을 붙여줬어요. 요 add everyone을 붙이시면 모든 직원들한테 다 답변을 요청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참고할 파일에 경로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들 참고해야 되는지까지 고려해가지고 신제품 출시 검토를 논의를 진행을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룹챗에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밑에 헐미스가 먼저 띵킹을 하죠. 본인이 이제 PM이니까 먼저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각 직원들이 같이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자비스가 먼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직원한테 막 멘션하면서 업무도 요청을 해요. 뭐 문장을 원문과 다시 1:1 대조를 해봐라. 뭐 해밍웨이한테는 통과 문장만으로 고객용 흐름을 다듬어줘라.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럼 뉴턴도 지금 띵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직원들끼리 왜 스레드에서 계속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멘션해서 작업 요청할 때도 그 직원이 생각할 때 본인은 지금 답변할 필요가 없는 차례다 라고 했을 때는 답변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뉴턴만 띵킹을 하고 있죠. 다른 직원들은 일단 뉴턴이 답변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화를 할지 말지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뉴턴이 검수를 재대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해밍웨이는 확인 사실만 사용해가지고 또 작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스가 요청한 대로 해밍웨이와 뉴턴이 지금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밍웨이가 또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뭐 저장까지 한 다음에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죠. 이렇게 티키타카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한정 티키타카를 하게 되면 토큰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룹챗은 기본적으로 2명에서 6명까지만 포함을 할 수 있고 3라운드까지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한 명씩 이렇게 답변을 한 다음에 그게 3번 라운드가 반복이 되면 끝나게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본 메시지가 10개까지만 생성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작업을 진행하려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면 되겠죠? 이어서 진행하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리밋이 걸려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직은 리밋이 안 걸려 있죠. 지금 5개밖에 채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스레드가 돌았고 저한테 이렇게 유저 태그를 하면서 최종 리포트를 해주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자비스한테 결과물 내용을 요약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한번 멘션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everyone이 아니고 헐미스, 즉 디폴트 비서인 자비스한테 멘션을 해줬기 때문에 자비스만 답변을 해주겠죠. 이렇게 결과물 요약해주고 고객 문구안이랑 PM 검토 메모 이렇게 경로까지 알려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도 지금 실제 파일 재검증 해보니까 뭐 추가 근거 충돌은 없다 이렇게 본인이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러 직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것처럼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고 협업이 의미가 있는 결과물을 생성할 때 써보면 나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헐미스 에이전트의 본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우리가 4가지 방식으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언제 활용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역할 중심으로 반복 작업을 조율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소개를 해드린 본 모드의 봇챗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그냥 업무를 시키면 되는 일이다 라는 관점으로 일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 모드에서 그 직원을 선택하고 업무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직원을 특정해서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중심이고 거기에 여러 직원들이 협업을 하는 구조다 라고 했을 때는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깨끗한 맥락에 여러 세션으로 뭐 매주 업무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직원하고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특정 영역은 다른 직원한테 토스를 해서 업무를 시키고 싶다, 그런 위임 작업들이 필요하다 할 때는 지금 대화창에서 add mention을 통해서 그 직원한테 위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직원한테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맨날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메인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 매니저한테 add mention을 통해 이제 위임 요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답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혹은 아이디에이션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룹챗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 모드는 사실 그록에서 최근에 그록봇이라는 걸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기
만들게 되니까 벤치마크에서 만든 기능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빠르게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기능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반 테스트 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직원별로 메인 세션이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고정되는 세션도 제대로 표기가 안 되거나 다른 세션으로 보인다라던가 이런 에러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개선된 걸로 보이고요. 또 그룹챗에서도 직원들끼리 뭐 멘션을 했는데 콜이 제대로 안 된다라던가 그런 에러들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헐메스 에이전트가 이렇게 빠르게 기능을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만 잘 해주시면 이런 버그들이 점점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버그가 전혀 없는 정말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록에 그록봇을 활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록봇 쓰시려면 가장 비싼 그 구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 효율적으로 본 모드를 경험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저는 헐메스 에이전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업무를 헐메스 에이전트의 본 모드로 진행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별자 구씨였습니다.